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첫 기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AI입니다. 알파벳의 아이소모픽 랩스, 언젠가 한번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파벳의 그 자회사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딥마인드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회사가 아이소모픽 랩스죠. 그래서 요번에 기술 거래가 일어난 건 이 아이소모픽 랩스와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바티스가 기술 거래했는데 대규모 기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라이 릴리하고 기술 거래한 총 규모는 17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선급금이 4,500만 달러이고요. 이것은 대단히 큰 규모인 게 아직까지 뭐 물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연구 개발하는 조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선급금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바티스하고도 전체 12억 달러, 선급금은 3,750만 달러고요. 세 개의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30억 달러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4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입니다. 대단히 큰 규모가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아이소모픽 랩스를 차린 것은 2021년도입니다. 2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 거대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소모픽 랩스는 원래 그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파폴드의 그 AI 기술을 근거로 해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딥마인드가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상업화하는 회사가 아이소모픽 랩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모픽 랩스의 CEO하고 딥마인드의 CEO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파고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었던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알파고의 아버지라는 하사비스. 이 하사비스의 생각대로 이 두 회사가 움직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양쪽 회사 그 사업 부문이처럼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 AI 관련한 그런 산업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화하는 그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게 비밀주의 아니겠습니까? 특허권이 있고 기술을 보호해야 됩니다. 약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얼굴인데 다른 얼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이 회사가 앞으로는 상업화를 할 거야 라고 표면적인 회사를 하나 만든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 그리고 알파벳이 또 구글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이란 어떻게 보면 이 그룹 같은 회사들은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생명과학, 즉 헬스케어와 관련한 회사는 3개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칼리코. 이 칼리코는 장수, 또 수명 연장이라는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릴리라는 이 회사도 쉽지 않은 주제죠. 노화 방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는 이런 AI를 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AI를 해서 결국 어디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 가장 큰 시장인 헬스케어, 즉 바이오 산업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4조 원의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은 바이오 산업밖에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한꺼번에 돈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마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딥마인드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AI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바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듭니다. 알파폴드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먼저 이제 게임 삼아 바둑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성공을 거두죠.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구조생물학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구조생물학, 말은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그 설명을 드렸던 게 DNA가 RNA를 발현을 하고 이 RNA가 단백질을 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3차원 구조, 이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끈들은 블록처럼 다시 화학적인 결합을 하면서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3차원 구조가 다른 구조로 바뀝니다. 이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바뀐다. 그러면 아주 중대한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 되는 항원이 되는 단백질을 우리가 구조를 명확히 알아야 그 항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항원 단백질들의 3차원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X선 회절 방법이라든가 극조원 전자현미경 같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이게 인공지능 쪽으로 옮겨오면서 혁신적인 속도를 냅니다.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이 타겟 단백질,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제 3차원 구조를 밝히는데도 그 알파폴드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FDA에 승인받은 약이 53개입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 구조를 이용해서 만든 신약 물질이 21개입니다. 그러니까 40%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부분 신약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생물학이라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알파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합니다. 이 3차원 구조를 예측을 하는 대회가 카스프라는 게 매년 열리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폴드 2를 만들어서 아주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상업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업계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오픈해야 되는 거고요.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딥마인드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것도 공공 데이터, 단백질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공공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기네 프로그램을, AI 프로그램을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니 너희 게 아니라 다 그 소스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 AI 프로그램 알파폴드 1에 대한 소스를 공개를 하고 3차원 그 구조 단백질에 대한 3차원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3차원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나서 알파폴드 2를 계속 만들어 왔죠. 그 단백질을 학습하는 숫자를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억 3천만 개까지 그 단백질의 그 3차원 구조를 밝히는 작업까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작년도 10월 31일에 이 알파폴드 2가 2억 1,400만 개의 단백질 구조를 대부분 해석했다. 그리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또 개발을 해서 모든 분자 구조에 대한 예측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딥마인드는 앞으로 유전학이라든가 약물 설계라든가 또 그 합성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야말로 차세대 디지털 생물학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짧은 기간 내에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 JP 모건
2달 정도 지난 다음 11월, 12월 지난 2024년 1월 첫째 주에 드디어 빅파마들과 이런 대규모의 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암 표적과 관련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항암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질환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된 그런 물질들이 우리 생체 내에서 과연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런 의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은 이 AI가 3차원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그런 설계 능력이 이런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그 경쟁력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AI와 관련한 회사들을 늘 이제 빅파마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1억 달러 가까운 그 선급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많은 돈들을 또 이런 연구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을 또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처음에 가진 회사들이 확장해서 그 시장을 다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항체를 연구하는 회사들에 있어서의 그런 AI 개발 능력들은 좀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올해에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또 AI 관련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I 관련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가라든가 투자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그 첫 수출을 한 회사는 다른 그런 제약 회사들이 아닌 바로 AI 관련한 알파벳 자회사 딥마인드의 그 아이소모픽 랩스가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